네, 소개받은 이건 변호사입니다. 김성우 기자님의 열정적인 아주 탐복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선거법 위반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얘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저한테 강연을 부탁하시는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에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능하면 제가 이 핵심적인 문제, 특히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됐을 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혀 뜻밖의 반대의 결론이 이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그 해당 부분이 공직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특히 이제 해당된다고 얘기했던 게 93조 1항입니다. 그 제목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의 도가, 배부, 게시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인 내용을 읽다 보면 약간 좀 긴데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등 이런 등의 유사한 것들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선거 기간 내 이외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천안함 문제에 관련하여서 이 친북단체, 종북 세력을 비판한 그런 내용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북 세력을 비판한 대상이 된 바로 그 친북 세력이 정당 또는 후보자, 반대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고를 받고 고발까지 지금 당한 대상자 분들께서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관련하여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관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관여했습니다만, 안보전략연구소의 6개 단체가 26일 동아일보 등등 신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목은 북도발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문 채택이라는 내용이었고요.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김성욱 기자가 보여줬던 대로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친북 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경고의 문건을 이제 발송을 했고요. 근데 그 사유가 뭐냐? 그 사유가 좀 황당한 얘기죠. 그 사유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결국은 지금 6개 단체,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개인적으로 참여한 그 대표자들이 천안함과 관련하여서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한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규탄한 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이 조갑재 대표님의 발언이나 뭐 이 처정갑 본부장님 등 국민행동본부의 그러한 어떤 집회, 그런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하여서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그 안보전략연구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결국은 바로 제가 반대하는 논리가 그대로 담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의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그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의 침몰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 등의 어떤 국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천안함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어땠습니까? 남한의 날조극이다, 자작극이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국내 일부 세력들이 북한 잠수함에 의한 천안함 격침 관련 사실을 아예 부정했습니다. 왜곡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뭡니까? 북한의 대남 선동에 그대로 일조하는 그런 것이 명백하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국가 안보를 밀도엽게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는 걸로 결국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내용의 성명과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환기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듯이 선거 차원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한 거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신문 사설 칼럼에 얼마든지 나타났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은 선거랄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의리이자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의 제기됐고요. 이게 바로 요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8조 4항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리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정당의 존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선거의, 그리고요, 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 안보, 국가 존립의 문제보다 더 앞서는 가치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천안함 문제와 같이 국가 안보나 국가 존립에 관한 그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고요. 이는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 안보, 천안함 문제에 관련하여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중시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그것이 비록 선거 시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는 선거의